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한층 쌀쌀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워지기도 하면서 이러다가 아주 깊은 겨울로 들어가게 되겠죠. 오늘은 이런 아주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부부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남자가 한 번도 외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거진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어찌 보면 좀 정상일인지 비정상일인지 제가 이야기하기 못하죠. 그런데 중년을 넘어서서 부부가 애들을 놓고 잘 살아가는 도중에도 어떻게 다른 여자를 한번 본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집안에 큰 파장이 돼서 때로는 별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혼하기도 하고 아주 큰 나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형상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오늘 역경에서 설명한 대로 하겠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이란 에너지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죠. 별로 경제적인 문제, 또 명예의 문제 이런 건 다 제쳐놓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아주 신혼이라는 것은 아주 알콩달콩한 어떤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의 절정적인 순간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 3년에서 5년 전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9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한 5년까지는 굉장한 어떤 열애에 빠졌다가 그 이유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임감 또는 깊은 어떤 인연의 모습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가 없어서 결혼하는 경우, 또 뭐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소리도 하겠죠. 그러나 사랑의 에너지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면 거꾸로 꺼지고 그 이후부터는 신뢰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게 서로 믿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떤 외도가 생겼다. 요새 말하면 흔히들 남자가 바람났다, 여자가 또 뭐 바깥에 어떤 엉뚱한 일이 생겼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건 과연 무엇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아주 묘하게도 권태라는 것, 그것도 또는 다른 말로 실증이라는 것, 실증난다, 권태롭다 하는 이런 것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도 음식을 먹는데도 매일 똑같은 반찬을 올려주면 그게 건태로워지는 법입니다. 싫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태나 또는 실증 난다는 이게 나쁘게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것도 한번 골고루 섭취하게 되고 영양의 불균형을 막게 되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뭐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음식을 매일 차려서 먹게 되면 영양의 편중 상태가 와서 건강을 크게 해치기 마련이겠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 정말 좋긴 하지만 때로는 근태로워질 경우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을 해가면서 그러면 그러한 근태기가 오면 모두 다 근태롭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물결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게 남자 같으면 다른 여자를 사귀기도 하고 부인 모르게 새로운 어떤 연애를 시작하기도 해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이랬는데 우리 뒤에 들통이 나면 한마디로 집안에 파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은요, 별로 부인이라는 사람 그 상관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는데도 그냥 인정해 주는 식으로 해도
끝까지 이 남자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을 해서 새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예방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조금 생활의 리듬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부인께서는 즉시 본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역경은 제일 첫째 내를 알고 그 다음에 2인칭인 상대를 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매일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남편을 무심히 보지 않고 잘 첫째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남자가 조금 내한테 관심이 이상하게 없어진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뭔가 옛날의 어떤 모습과 다른 현상이 일어날 때는 제일 첫째 여자분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왜 그런가를 비밀리 조사해서 뭐 다른 여자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찾기 전에 내 자신이 남자가 그런 새로 옛날의 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의 생활 환경이 나쁘진 않는가. 예를 들어 요새는 뭐 잠을 자는데도 좀 지저분하게 해서 자지 않는가. 또는 이부자리가 냄새가 나진 않는가. 또는 조금 맛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침실을 새로 꾸미고 도배도 하고 침대 시트도 갈고 또 때로는 주변을 잘 정리해서 꽃도 하나 생화도 하나 아주 꼽아놓고 때로는 가습기 같은 걸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첫째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난 두 번째는 이제 잠자고 다음에 음식이거든요. 남편이 요새는 어떤 음식을 즐겨하는가. 아침도 먹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없는가. 때로는 너무 늦게 들어와서 식사도 하지 않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가고 하는 일이 없는가.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일이 바빠서 아침에 먹지 못하고 나간다든지 늦게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면서도 그렇지 않는 때는 그 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일으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잔소리를 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언제든 내 집이 제일 좋아, 내가 제일 편안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편안함을 남편에게 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해도 별 변화가 없을 때는 사실은 부인께서 남편과 성행위에 대한 진단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요새는 몸이라든 이런 소홀하지 않았는가? 때로는 내 몸속에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은 없는가? 또는 남편과 잠자리 하는 속에 흥미를 끌지 못하는 짓은 없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살펴서 본인 것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일인데,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 항상 남자가 우리 마누라는 별로 재미도 없어 하는 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남자가 바깥에 굉장히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밖에 정말 자기 몸하고 맞는 어떤 섹스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게 딱 맞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제일 첫 번째 부인의 몸에 냄새를 맡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할 때는 이건 틀림없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걸 확실히 진단하고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면밀히 남편의 행동을 주시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건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새로이 출발할 수도 있고 돈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여자분은 약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산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생활의 지혜거든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결혼해서 지금 현재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50%가 넘게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지금 같이 살면서도 한마디로 소가 닭 보듯이 그냥 저 사람은 서로 행동을 간섭하지 않고 한마디로 등을 쥐고 사는 부부도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게 역학적으로 볼 때는 약 한 77.5%가 부부 간에 파쟁을 일으키고 22.5%가 그냥 그대로 서로 애정을 교환하면서 마지막까지 산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혜롭게 자기의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행복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여자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애기 놓고 얼마나 피곤해.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씻고 옷 갈아입히고 하는데도 바쁜데 남편이랑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자기 길만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뭐 죽을 지경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거리를 멀리 하는 것은 뒤에 되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헤어진다든지 또는 이혼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서 나의 길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과 남편을 살펴가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피되 미묘한 변화가 오더라도 그걸 놓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작은 어떤 파장이 올 때는 그걸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고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 식으로 부인의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무슨 말만 하면 싸울 여타라 들고 뒤에는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튀어나오고 할 때는 무엇인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가 싸울 것이 아니라 만일 큰 사고가 일어나서 부부가 헤어지고 난 후에 뒤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그때 일을 처결하고 자기의 삶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은 좋은 것보다도 사실은 아주 뭐랄까 험하고 힘든 일이 더욱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을 알고 그것을 처방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